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삼성전자부터 한국단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회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삼성전자부터 한국단자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7월 15일 기준으로 일단은 채널에서 보는 1차적인 매수 포인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확실하게 추세적인 상승들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좀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그나마 RSI와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RSI가 돌고 있는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전환선에 대한 터치, 기준선에 대한 터치, 아니면 구름대 하단들에 대한 터치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흔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구름대 상단이나 기준선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 이 뒤로도 확실하게 상승들을 보이면서 파동적으로도 1, 2, 3, 4, 5로 보이는 움직임, 그리고 이런 때와 같이 전환선을 1차로 돌파하고 2차로 기준선을 돌파하고 3차로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한 단계씩 상승에서부터 보이는 한 단계씩에 대한 조건들을 돌파할 때마다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상승할 확률과 하락에 있어서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돌파들이 일어날 때에는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보는 조건에 있어서 RSI가 1차적으로 돌았다, 그리고 전환선을 돌파했다 라는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상승으로 볼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캔들이 기준선 위로도 올라가지 못했고 구름대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했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지 못했고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고 후행스핀도 구름대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은 2개 정도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은 여전히 5단계나 남아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은 좀 확실하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반등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동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일단 우리들은 B로 보고 그 뒤로 1과 2로 보고서 그 뒤로 나오는 움직임을 가지고 1, 2, 3, 4, 5로 떨어지는 이 자체를 좀 더 3에 대한 확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도 파동적으로는 C에 대한 4파 정도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 4파들은 이 1파의 저점들을 돌파하지 않는 내에서 어느 정도 반등들이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밀려나도 큰 특 이상들은 없어 보이나 아직까지는 전환선 돌파한 이후로 큰 특 이상들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확실한 추세적인 상승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들로 보고, 그나마 좀 C의 4파로 보고 있는 만큼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매수해서 이 뒤로 엄청난 상승들을 보이면서 충격 파동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매수하기보다는 짧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전환선 돌파 자리가 1차 매수 포인트, 그리고 7월 18일 날 있었던 기준선 돌파 자리가 일단은 2차 매수 포인트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얘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확실한 추세적인 상승들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조정 파동 중에 일부에 있지 않나 싶고, 그러한 조정 파동들에 있음에도 일단은 좀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선을 돌파할 때, 기준선을 돌파할 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번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이런 때처럼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한 만큼 그 뒤로 상승하고 이 후행 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 위치가 3번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뒤로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갈 때, 후행스핀이 구름대 밖으로 나갈 때 같은 위치들에서는 4차 매수 포인트, 5차 매수 포인트
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은 두 번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뒤로 상승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밀리면서 기준선을 이탈하고 전환선을 이탈한다면 요 단기간 동안에 트레이딩했다 하더라도 한 번씩 비중들을 줄이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한 만큼 이 뒤로 좀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횡스핀이 캔들들을 뚫고 그리고 구름대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위치들은 앞서 봤었던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상방으로 볼 수 있는 1차적인 조건들을 돌파했고 그 뒤로 횡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위치들에서도 좀 더 상승으로 볼 확률이 한 번 더 커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러한 위치에서도 좀 더 상승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적으로는 조정에 있어 보이나 파동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목균형표들을 가지고 전환선과 기준선과 호행스핀이 캔들을 돌파하는 그런 위치들에서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만큼 충분히 매수할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위치들에서는 좀 더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그나마 우리 채널들에서는 이러한 위치들에서 트레이딩하고 나서 전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들 보이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구름 위로 여기서 좀 더 양봉들이 붙는다면 후행스핀도 한 번 더 이 캔들들의 저항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충분히 현대자동차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30에서 50% 정도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 조금 더 확실하게 양봉들이 붙으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후행스핀도 이 캔들들의 저항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돌파가 나온 것으로 보고 조금 더 비중들을 실어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요런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깬다면 이 뒤로도 주가들이 양봉이 아닌 음봉들이 붙고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깨고 하락한다면 강한 하락들을 보였던 것처럼 이 뒤로도 이탈이 나오면서 밀린다면 최근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비중들을 줄이면서 정리들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좀 기준선과 전환선 위로 올라온 만큼 좀 더 양봉들이 붙는다면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상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도 일단은 아직 3월 15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은 내로 있는 만큼 요 파동들이 1이고 이 뒤로 나오고 있는 조정들이 2라면 여전히 1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조정들이 일어났다가 1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을 보여야 하고 요 과정의 일부에 있어서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일 때에는 충분히 매수들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선과 전환선들 위에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대자동차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50% 정도는 일단은 매수는 가능하다. 그러나 코스피의 파동들을 C에 대한 4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뒤로에 나오는 움직임이 확실한 상승 추세의 시작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2파에 대한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이 될 확률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에 대한 예측들 보다는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나올 때에는 매수, 그러나 하락하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매도들을 하면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아입니다. 기아도 종가상으로는 전환선과 기준선들 위에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 정찰 배영 정도 수준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좀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이 현대차보다는 좀 더 큰 위치에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뭐 이러한 때였다면 좀 더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상승에 대해서 배팅들을 하면서 매수들이 가능했겠지만 그 뒤로 밀리고 캔들들이 지금은 구름대 밑에 있는 만큼 뭐 여전히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좀 더 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뭐 캔들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고 후행스핀도 캔들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위치에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정찰병 정도 수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돌파한 종목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목들은 뭐 이런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때도 그렇고 이런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페이크를 주고 있는 종목들인 만큼 좀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뭐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뭐 이런 때처럼 확실하게 구름대를 타고 올라가고 전환선이나 기준선 아니면 구름대 상단들에 대해서 지지들을 받으면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인다면 이 뒤로도 좀 더 상승으로 보이면서 양봉들이 붙고 이 앞쪽의 구름들이 양운으로 바뀌면서 뭐 구름대 상단이나 기준선들을 타고 캔들이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인다면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좀 밀리면서 이탈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나 싶고 일단은 뭐 우리 채널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만큼 일단은 매수들은 가능하나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을 빼야 하는 준비를 하면서 현대모비스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여전히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뭐 요런 때 전환선에 대한 돌파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전환선을 이탈하면서 밀리고 있는 만큼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동일하게 뭐 요런 때도 그렇고 뭐 요런 때도 그렇고 주가가 밀리기 앞서서 1차적으로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구름을 깨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깨고 구름들을 깨고 미탈하고 요런 때들도 전환선 기준선 구름들을 반복적으로 깨면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지금 있는 이러한 위치들에서 전환선 이탈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전환선 돌파 자리에서 뭐 정찰 비용 정도 수준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얘도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올 때에는 뭐 전환선에 대한 터치 혹은 돌파 그 뒤로 뭐 기준선에 대한 터치 정도는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뭐 요런 때와 같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구름 위로 올라오고 후행스핀도 캔들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뭐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전환선들을 타고 올라가건 밀리더라도 구름대 상단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이런 때에도 밀리다가도 구름대 하단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뭐 이 뒤로도 전환선 위로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가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구름대 위로도 올라간다면 좀 더 이런 때와 같은 움직임을 기대해 보면서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환선 정도만 돌파해 있는 만큼 뭐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도 여전히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뭐 우리 채널에서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들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뭐 밀리면서 뭐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깨고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도 종가상으로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고 뭐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뭐 이런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더 뭐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구름 위로 올라오고 다시 한번 더 밀렸다가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가고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였던 것처럼 이 뒤로도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전환선 돌파 자리 1차 매수 포인트, 기준선 돌파 자리 2차 매수 포인트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앞서 봤었던 LG이노텍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싶고 뭐 이 뒤로 좀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올라간다면 이후행 스핀도 캔들들의 저항들을 뚫고 올라가는 위치가 되는 만큼 이러한 위치들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목들은 뭐 상승과 이탈, 상승과 이탈, 상승과 이탈들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위치들에서도 반복적인 트레이딩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들과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뭐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도 돌파하고 이때 고점마저도 돌파하는 새로운 충격 파동의 시작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계적인 트레이딩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파동적으로도 1과 뭐 2이어서 그 뒤로 뭐 1, 2, 뭐 3, 4, 5로 보이는 3이 있고 현재가 뭐 4에 대한 진행 중이어서 여기 이 뒤로 어딘가에서 1, 2, 3, 4, 5로 쪼개지는 5파가 있다라고 보건, 아니면 1, 2, 3, 4, 5로 보는 이것이 하나에 대한 꼭지를 보고 이 뒤로가 2파에 대한 조정들이고 뭐 상승들을 하면서 3이 있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동적으로는 좀 더 희망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러한 파동적인 움직임들은 주관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2로 보나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는 매도,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하면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만도입니다. 만도도 지금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 2번 정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좀 현대차랑 좀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되, 일단은 이런 때에도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더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뭐 3월 15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기탈하지 않는 내에서 반등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뒤로 뭐 더 올라가면서 뭐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4월 21일에 있었던 54,900원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이러한 위치들에서도 좀 더 새로운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위치들,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 위에 있을 때에서 2번 정도 매수,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호행 스피닝 캔들을 뚫고 올라갈 때도 3차 매수 포인트, 그 뒤로 더 올라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4월 21일에 고점마저도 돌파한다면 그런 때마저도 충분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늘 뭐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승들을 보이면서 돌파가 나올 때에는 매수, 그리고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매수들이 가능하지만 이 뒤로 밀리면서 뭐 기준선과 전환선을 깨고 구름들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이 된다 하더라도 정리가 필요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MC넥스입니다. MC넥스도 여전히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우리 채널에서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로 올라오고 나서 트레이딩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면서 이탈들 이후에 하락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아직 종가상으로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뭐 이 뒤로 뭐 29,050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들을 보이고 뭐 양봉이 붙고 전환선 돌파하고 31,8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뭐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뭐 호행스핀도 캔들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뭐 좀 더 이 뒤로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MC넥스도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도 뭐 전환선 돌파 정도 위치에서 뭐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한 종목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얘도 아직까지는 상승할 확률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큰 위치에 있는 만큼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캔들이 기준선 위로, 호행스핀도 캔들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뒤로 바로 음봉이 붙고 전환선이 깨지면서 하락 추세를 좀 더 보일 확률이 큰 종목인 만큼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찰병 정도 수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나올 때에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찰병 정도 수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삼성전자부터 한국단자까지 함께 보셨고, 좀 전반적인 코스피의 방향들을 4파로 보고 있는 만큼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들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세적인 상승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제한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코스피의 파동과는 다르게 개별 종목마다 움직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더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언덕마저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그러한 종목들은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고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밀리면서 새로 저점들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